부정축제 없는 청렴결벽한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4.19의 소식을 듣고 불의를 보고도 한가하지 못하는 민족은 죽은 민족이라고 하였고, 총에 맞아 부상당한 학생들을 병원으로 친히 방문하여 내가 맞아야 할 총을 학생들이 맞았다라고 하면서 비통해 하였습니다. 1960년 4.19 거사로 이승만 대통령은 정권 퇴진을 요구받았고 국회에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나 이승만은 국회의 계리를 존중하여 대통령의 직을 사임하고 물러앉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여생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바치고자 하는 바이다. 그는 대통령 하야 선포 후에 이제는 민간인의 신분이니 관 1호차를 탈 수 없다고 하면서 경무대에서 2화장까지 걸어가겠다고 고집하였고, 곧바로 그가 평소 출석했던 정동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혼란에 처한 국가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1960년 4월 26일 하야하여 경무대에서 이화장으로 거처를 옮긴 후 한 달 남짓 후인 5월 29일 하와이로 출국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은 3주 동안의 짧은 여행이었으나 병으로 인해 5년 2개월이라는 긴 요양 생활 끝에 1965년 7월 19일 0시 35분 이역만리 하와이 섬에서 임종하였습니다. 병상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나라를 위하여 노심초사 염려하며 기도하던 이 대통령은 끝내 서울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고국을 떠난 지 5년 2개월 만에 하와이에서 쓸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 이념은 매우 단호했고 생활은 청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측근 위정자들의 부패와 그를 둘러싼 인해 장막으로 인하여 대통령의 판단력이 흐려져서 일어난 3.15 부정선거는 민주 역사의 오점이 되었으니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북계군이 서울을 침략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의 육성을 통해 서울을 사수한다는 방송이 나갔기 때문에 피난을 가지 못하여 많은 희생자가 생겼던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방송은 당시 육군참모총장 최병덕이 호언장담하며 대통령에게 했던 어설픈 건의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그 피해에 대한 원망과 책임은 이승만 박사 한 몸에 쏟아지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당시의 상황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고 한반도의 분단이 이승만과 미국의 책임으로 돌리며 불순분자들이 역사를 왜곡하기도 했습니다. 이승만은 해방 후 공산당의 반란과 시위가 난무했던 난세와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대한민국을 건립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와 정치 발전의 초석을 이룩한 위대한 건국 대통령입니다. 우리 국민은 그를 길이 기억하고 그의 철저한 반공정신과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건국 이념과 애국애족 정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평생 조국의 안위를 위해 염려했으며 해방운동을 주도했던 민족의 정치 지도자요, 조국의 독립을 도모하며 온몸으로 투쟁한 애국지사요, 공산주의와 싸운 반공투사이며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운 건국 대통령입니다. 그는 오로지 국가와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헌신했으며 90평생을 청변하게 살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 점의 부정축제도 없이 청변한 생활을 한 것은 그 당시 다른 독립국가의 대통령들과 비교할 때 너무나 큰 자랑거리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 이후 좌익 지도자와 권력층의 비리가 나라를 크게 병들게 해왔던 사실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1945년 10월 16일 일본이 패망하고 해방이 되자 33년 만에 고국에 돌아왔을 때 신문과 라디오를 통해 되풀이하여 외치기를
뭉치고 엉키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못 사나니 다같이 하나로 뭉치자라고 역설하였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라디오를 통해 우리는 뭉쳐야 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라고 애타게 외쳤습니다. 오늘날 사상 분열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영원히 간직해야 할 생명적 교훈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고 자유시장 경제의 틀을 마련하여 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하여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깨끗이 불식하고 건국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존경과 예우를 올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과 같이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 역사와 함께 영원히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가난한 나라의 지도자였지만 미국과 일본을 호령했던 강력한 지도자,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운 명철한 지도자, 국민의 가슴에 희망을 안겨주었던 애국 애족의 지도자였습니다. 특히 공산주의로부터 소중한 조국을 지켜낸 강력한 반공주의 지도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문명에서 해방하고 국가의 초석을 놓은 교육 지도자였습니다. 부디 그의 애국 애족의 을과 대한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불굴의 투혼이 대한민국 전 국민의 마음속에 그리고 후세에 영원히 기록되고 올바로 전수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박헌영이 이끄는 남로당의 지령에 의해 1948년 제주 4.3 사건, 10월 19일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나고 연이어 군 반란이 연속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기에 이릅니다. 1948년 11월 20일 국가보안법이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하고 12월 20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었습니다. 그 당시 남한의 군 요직에 침투한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이 의해 대한민국이 넘어갈 지경까지 이르렀으나 국가보안법의 공포로 남로당 공산주의자들 4,749명을 검거하여 사형 유기징역 숙군되었고 5,568명이 탈영하였습니다. 우남 이승만 박사는 자유민주주의의 기틀 위에 밑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준 건국 대통령입니다.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끼친 업적은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속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것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는 결탄코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살아있는 큰 지도자입니다.